빗줄기는 서울의 밤을 난폭하게 핥히고 있었다. 서인의 SG홀딩스 총재는 텅 빈 뒷좌석에 기대앉아 차창 밖으로 쏟아지는 폭우를 무표정하게 응시했다. 방금 끝난 임시이사회는 예상대로 살벌했고 그녀의 새로운 MA 추진안은 이사회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이 거대 기업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내부에서는 박민준 전무를 필두로 한 9세대 경영진의 견제와 탐욕이 들끓고 있었다. 이 무거운 침묵과 압박감 속에서 이내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을 뚫어보려는 듯 눈빛을 더욱 날카롭게 빛냈다. 그녀의 제규어 XJ 리무진이 강변북로를 벗어나 허름한 산업지구의 샛길로 접어들었다. 이내는 오늘 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종종 이곳의 낡은 창고에 있는 그녀만의 사격장으로 향하곤 했다. 그것은 그녀가 총재라는 직위 아래 숨겨둔 또 다른 자아, 냉철함 속에 내재된 전사의 본능을 일깨우는 의식이었다. 비서실장 이세훈은 운전대를 잡고서도 이내의 기운에 압도되어 감히 아무 말도 꺼내지 못했고 그저 속도를 줄여 창고 입구로 조심스럽게 진입했다. 바로 그때 헤드라이트 불빛이 낡은 창고 벽면에 닿자마자 이내의 눈은 무언가 이상한 것을 포착했다. 거대한 산업용 쓰레기 수거함 옆 비와 진흙에 범벅된 채 무언가 웅크리고 있었다. 그것은 분명 사람의 형체였다. 이내의 심장이 순간적으로 차가운 경고를 울렸다. 이곳은 인적이 드문 곳이었고 이 광경은 평범한 노숙자나 취객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 실장, 차를 세워요. 천천히. 이내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명령조였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긴장감이 실려 있었다. 이세훈은 망설였지만 총재의 지시를 거역할 수 없어 차를 멈추고 비상등을 켰다. 그는 즉시 이내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문을 열고 뛰쳐나가려 했지만 이내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녀는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이 뛰어났고 이 상황을 단순한 사건으로 치부하지 않았다. 이내는 스스로 문을 열고 나섰다. 하이힐이 빗물 고인 아스팔트를 밟으며 튀기는 소리가 폭우 소리에 묻혔다. 그녀는 방수 트렌치 코트에 깃을 올리고 그 형체에 조심스럽게 다가섰다. 쓰레기통의 퀴퀴한 냄새와 빗물이 섞인 진흙 냄새가 코를 찔렀다. 가까이 다가서자 그 형체는 젊은 남성임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무참하게 구타당한 듯 온몸이 피투성이었고 싸구려 옷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다. 그가 버려진 쓰레기처럼 처참하게 웅크린 모습은 이내의 냉철한 이성을 잠시 마비시킬 정도였다. 이세훈이 방검복을 챙겨들고 그녀의 뒤를 따랐지만 이내는 이미 무릎을 꿇고 쓰러진 남자를 살피고 있었다. 그녀는 총재로서의 냉혹함과 동시에 인간으로서의 연민을 느꼈다. 피 묻은 그의 손목에는 굵은 케이블 타이 자국이 선명했고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퉁퉁 부어 있었다. 그는 살아 있었지만 숨소리는 몹시 가쁘고 희미했다. 이내는 재빨리 그의 동맥을 짚었다. 맥박은 약했지만 일정했다. 이 실장, 구급차는 안 돼. 이내는 주변을 둘러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곳에 누가 그를 버렸는지 알 수 없어. 만약 조직적인 일이라면 구급차를 부르는 순간 우리가 개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질 거야. 그럼 우리에게도 위험해질 수 있어. 이내는 직감적으로 이 남자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어떤 거대한 암투의 희생양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SG를 둘러싼 음모를 파헤치는 과정에서 이미 그런 냄새를 맡는데 익숙했다. 하지만 총재님, 이 정도 부상이라면 당장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이세훈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내는 그의 말을 끊고 남자의 젖은 머리카락을 헤쳐 그의 얼굴을 확인했다. 그의 신분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야. 병원에 간다면 기록이 남고 그를 버린 자들이 반드시 찾아낼 거야.
우리 사격장 지하에 있는 비밀 의료실로 옮겨. 내가 직접 처리할 거야. 이내의 명령은 더 이상 논의의 여지가 없는 철의 규율이었다. 이내와 이세훈은 힘을 합쳐 무거운 남자를 조심스럽게 리무진 뒷좌석에 눕혔다. 그는 엄청난 덩치를 가졌지만 의식을 잃은 상태라 축 늘어져 있었다. 이내는 자신의 코트와 스카프를 벗어 그의 상처 부위를 지혈하는 데 사용했다. 차 안은 순식간에 피냄새로 가득 찼지만 이내는 미간조차 찌푸리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상황 분석과 위험 평가로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를 돕기로 결정한 것은 충동적이었지만 이내의 성격과 일치했다. 그녀는 불의를 참지 못했고 약자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용납하지 않았다. 또한 그녀는 자신의 직감, 즉 이 남자가 그녀의 현재 상황과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미약한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었다. 이 남자는 단순한 변수가 아니라 숨겨진 열쇠일 수도 있었다. 그녀는 어쩌면 이 일을 통해 SG를 위협하는 그림자 세력의 꼬리를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리무진이 인적이 드문 창고 입구에 도착하자 이세훈은 무전으로 경비팀에게 모든 폐쇄회로 TV를 끄고 이 사실을 기밀로 유지하도록 지시했다. 창고 안은 밖과는 완전히 다른 최첨단 방음 시설과 경비 시스템을 갖춘 공간이었다. 이세훈은 남자를 업고 지하의 비밀 의료실로 향했고 이내는 뒤따르며 문단속을 철저히 했다. 그녀의 단독 행동은 늘 위험했지만 그녀는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능력이 있었기에 두려워하지 않았다. 의료실은 모든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다. 이내는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그녀는 한때 군의관이 되려 했던 의대생 시절의 지식을 되살려 능숙하게 남자의 옷을 잘라내고 상처를 소독했다. 온몸의 멍과 자상은 심각했지만 다행히 생명에 위협을 주는 치명적인 내상은 없어 보였다. 하지만 머리 뒤쪽의 깊은 열상은 기억 상실이나 뇌 손상을 야기할 수 있었다. 이내는 조심스럽게 붕대를 감는 동안 이세훈에게 의료실의 통신 장비를 이용해 극비리의 약물을 조달하고 며칠간의 경호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그녀는 이 남자가 깨어날 때까지는 이 세계를 접촉할 수 없도록 철저히 숨길 작정이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이내는 남자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강인해 보이는 턱선과 높은 콧대는 그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을 본능적인 강인함을 가진 인물임을 짐작하게 했다. 새벽녘 모든 처치를 마친 이내는 피로했지만 만족스러웠다. 그녀는 이제야 비로소 남자의 손가락 마디마디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손은 크고 투박했지만 칼이나 총을 다루는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굳은 살이 미세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훈련된 사람이었다. 이내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한숨을 돌렸다. 그때 남자의 목에 걸려 있던 얇은 은색 체인이 이내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폭력의 흔적 때문에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이내는 조심스럽게 체인을 들어 올렸다. 체인 끝에는 낡은 펜던트가 달려 있었고 그 안에는 아주 희미하게 두 개의 알파벳 J와 H가 라틴어로 조각되어 있었다. 이세훈에게 알파벳 사용 금지 규정을 상기시킬 필요는 없었다. 이것은 단서였고 이내는 이것을 조심스럽게 만지작거렸다. JH, 조용히 메모해 두세요. 이 실장. 이내는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지난 몇 년간의 기억을 더듬었다. 사업에만 몰두하느라 잊고 지냈던 6년 전의 짧고도 강렬했던 만남이 마치 어제 일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강제로 그 기억을 억눌렀지만 이 남자에게서 풍겨나오는 낯선 익숙함이 그녀의 심장을 강하게 두드렸다. 그녀는 문득 자신의 아들 서하준을 떠올렸다.
6살 배기 하준이는 이내의 삶의 가장 큰 비밀이자 가장 큰 힘이었다. 하준이는 이내를 꼭 닮았지만 어딘가 모르게 다른 강렬하고 냉정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다. 이내는 아들의 사진을 의료실의 태블릿 PC로 불러냈다. 그리고 다시 침대에 누워있는 남자의 얼굴과 비교해 보았다. 퉁퉁 부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의 얼굴 골격에는 하준이와 겹쳐 보이는 미묘한 윤곽이 있었다. 이내의 심장이 불안과 전율로 빠르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갑작스러운 공포와 의심으로 숨을 들이켰다. 아니, 설마 그럴 리가 없었다. 6년 전에 그 일은 잊혀야 할, 영원히 묻어야 할 과거의 잔재였다. 하지만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이 남자, JH라는 이니셜, 그리고 하준이와 닮은 외모, 이 모든 우연이 치명적인 운명을 가리키는 듯했다. 이 실장, 나가서 잠시 경비를 서주십시오.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이내는 이세훈을 내보낸 후 의료실 문을 걸어 잠갔다. 그녀는 다시 남자에게 다가섰다. 차분하고 이성적인 총재의 얼굴은 사라지고 흔들리는 한 여인의 얼굴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의 셔츠가 찢어진 가슴팍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6년 전 자신이 직접 치료해 주었던 거의 잊고 지냈던 오래된 흉터가 있는지 조심스럽게 확인했다. 그녀의 떨리는 손이 그의 피부에 닿았다. 가슴팍 중앙, 약간 왼쪽으로 치우친 곳에 흐릿하지만 분명한 흉터가 있었다. 날카로운 물체에 베인 듯 길게 남아있는 흉터였다. 이내는 그 흉터를 보자마자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끔찍한 진실을 깨달았다. 이 남자는 바로 6년 전 자신과 하룻밤을 보냈던, 그리고 다시는 찾을 수 없었던 그 남자였다. 이 쓰레기통 속의 남자는 바로 그녀의 아들 서하준의 생부였다. 충격과 혼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파도가 이내의 이성을 휩쓸었다. 그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이 남자가 깨어나기 전에 모든 것을 통제해야 했다. CEO 인네이치이는 충격과 혼란 속에서 의료실을 떠나지 못했다. 그녀는 강제이훈, 이제는 그녀가 임의로 준이라 부르기로 결정한 이 남자의 침대 곁에 앉아 그의 미세한 호흡 변화까지 놓치지 않으려 했다. 하룻밤 동안 그녀의 삶은 SG홀딩스의 총재로서의 냉철한 세계에서 6살 아이의 엄마이자 과거의 그림자와 맞닥뜨린 복잡한 개인사로 급변했다. 이내는 감정을 억누르는데 평생을 바쳤지만 이 상황은 그녀의 이성의 벽에 깊은 균열을 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밤새 내린 비처럼 차갑고 젖어 있었다. 그녀는 무엇보다 아들 하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이 남자가 깨어나 기억을 되찾는다면 SG를 위협하는 배후 세력뿐만 아니라 하준의 존재 자체도 위험에 처할 수 있었다. 그가 누구든 왜 쓰레기통에 버려졌든 그의 존재는 이내가 6년 동안 구축해온 완벽한 성을 무너뜨릴 핵폭탄과 같았다. 그녀는 그가 깨어날 때까지 진실을 숨기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가 왜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지, SG의 위기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했다. 총재님, 경비팀 보고에 따르면 밤새 특별한 외부 침입 징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 전무가 아침 회의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세훈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의료실 문 밖에서 보고했다. 이내는 즉시 총재의 역할로 돌아왔다. 그녀는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고 어젯밤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원했다. 개인적인 감정은 잠시 지하 깊숙이 봉인되었다. 그녀에게는 지금 SG를 지켜야 할 더 큰 전쟁이 남아 있었다. 이내는 박민준 전무가 그녀의 MA 추진안에 반대하는 이유를 단순히 경영권 다툼으로만 보지 않았다. 그녀의 직감은 박 전무의 뒤에 더 거대하고 검은 손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었다. 이사회 회의실로 향하는 동안
그녀는 복잡하게 얽힌 기업의 이해관계와 권력 다툼 속에서 자신이 홀로 서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다. 박 전무는 교활하고 오만했으며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사익을 취하는데 거리낌이 없는 인물이었다. 아침 회의는 예상대로 살얼음판이었다. 박민준 전무는 이내의 MA 계획이 SG의 재정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맹비난하며 이사회에 자신을 임시대표로 선임할 것을 촉구했다. 박 전무의 목소리는 커지고 오만함으로 가득 찼다. 서 총재는 감정적인 판단으로 회사를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추진 중인 A사와의 계약은 SG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저는 총재의 젊고 미숙한 판단 때문에 회사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는 없습니다. 이내는 그의 노골적인 조롱에도 불구하고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완벽하게 정돈된 자세로 앉아 박 전무의 말을 끝까지 경청했다. 그리고 박 전무가 숨을 고르는 순간 그녀는 단 한마디로 상황을 역전시켰다. 박 전무님, A사가 재정적으로 위험하다는 것은 증권가에 떠도는 낡은 소문일 뿐입니다. 하지만 전무님께서 A사의 비공개 재무보고서 사본을 가지고 계신다는 소문은 흥미롭군요. 전무님은 언제부터 A사의 내부 정보를 우리 회사보다 더 깊이 알고 계셨습니까? 이내의 질문은 회의실을 순식간에 얼음물 속으로 집어넣었다. 박 전무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그의 오만함은 순식간에 당황으로 바뀌었다. 이것은 이내의 전형적인 방식이었다. 그녀는 적을 얕잡아 보지 않고 늘 치명적인 한 수를 준비했다. 이세훈 실장이 건넨 서류를 이사회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이내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은 A사가 박 전무님 개인 계좌로 송금한 컨설팅 수수료 내역입니다. SG를 위하는 진심이 있다면 이사회는 전무님의 비밀 거래부터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박 전무는 분노와 모욕감으로 몸을 떨었지만 이내의 압도적인 증거와 냉정한 시선 앞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내는 그가 탐욕과 오만 때문에 자신을 얼마나 얕잡아 보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승리했지만 이것은 작은 전투일 뿐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박 전무가 이 모든 것의 꼬리일 뿐 몸통은 따로 있음을 직감했다. 회의가 끝난 후 이내는 곧바로 지하 의료실로 돌아왔다. 주는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했지만 그의 미약했던 맥박은 점차 힘을 되찾고 있었다. 이내는 의료 장비를 확인하며 그의 신상조사를 비밀리에 진행할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그가 기억을 잃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그를 가짜 이름으로 회사에 편입시켜 자신의 보호 아래 두기로 결정했다. 며칠 후 주는 희미하게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고 자신이 누구인지 여기가 어디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절망만이 남아 있었다. 이내는 의사 대신 그를 맞이했다. 그녀는 그에게 강준캉준이라는 이름을 주었다. 당신은 현재 기억을 잃었습니다. 당신이 누구에게 공격을 당했는지, 왜 당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제가 당신을 구했고 당신은 당분간 SG 홀딩스의 보안 요원으로 저의 보호 아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내는 감정을 완전히 배제한 비즈니스적이고 통제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강주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 저항하거나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는 텅 빈 눈빛으로 이내를 응시했고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침묵과 복종 뒤에는 가공할 만한 힘이 숨겨져 있었다. 강주는 기억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은 본능적으로 정교하게 훈련된 움직임을 기억했다. 이내가 지시한 단순한 재활 운동에서도 그는 놀라운 민첩성과 전투 기술을 보였다. 마치 그의 영혼은 비어 있지만 그의 육체는 최고의 전사임을 증명하는 것 같았다. 이내는 강준에게 그녀의 개인 경호를 맡겼다.
이는 그를 가장 가까이에서 감시하고 그의 기억이 돌아오는 과정을 통제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강주는 이내의 옆에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그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고 이내 주변의 경호원들조차 그의 날카로운 눈빛과 단단한 체격에 위압감을 느꼈다. 이내는 그에게서 자신의 강인함과 고독함을 동시에 보았다. 어느 날 이내는 사내 전산망의 보안을 시험하기 위해 강준에게 간단한 암호 해독 과제를 주었다. 그녀는 그가 단순한 보안 요원 이상의 능력을 가졌을 것이라 짐작했지만 결과는 그녀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강준은 불과 몇 시간 만에 SG의 최고 등급 방화벽을 우회하고 수석 해커들도 해독하지 못했던 군사급 암호를 풀어냈다. 이내는 충격과 놀라움 속에서 태블릿 PC를 응시했다. 강준 씨, 당신의 이 기술은 어디서 배운 겁니까? 이내는 평소의 냉정을 잃고 물었다. 강준은 공허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모릅니다. 하지만 이 숫자들이, 이 논리가 제 머릿속에서 길을 찾았습니다. 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지만 그 안에는 자신의 숨겨진 능력에 대한 미세한 혼란이 담겨 있었다. 이내는 확신했다. 이 남자는 단순한 쓰레기통의 피해자가 아니라 국가적 기밀이나 거대 조직의 핵심 인물이었을 것이다. 그녀는 그의 능력이 SG를 위협하는 박민준 전무와 그 배후 세력을 파헤치는데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강준의 뛰어난 해독 능력은 SG의 재무 상태를 위장하거나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숨기려는 박 전무의 흔적을 쫓는데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었다. 이내는 강준에게 박 전무의 금융거래와 SG의 비밀 프로젝트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는 임무를 맡겼다. 그녀는 그에게 준이라는 암호를 부여하고 자신의 그림자 수사팀의 핵심 인물로 편입시켰다. 이세훈 비서실장조차 처음에는 이 기억상실증에 걸린 남자를 신뢰하는 이내의 결정에 우려를 표했지만 강준이 보여주는 비범한 능력과 이내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을 보며 점차 그의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이내의 지시에 따라 강준은 이내의 사무실 지하에 마련된 비밀 데이터룸에서 밤낮 없이 박 전무의 검은 거래를 추적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하준의 아버지가 아닌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강력한 동료의 모습을 발견하려고 애썼다. SO인-A는 캥준을 SG홀딩스의 비밀스러운 그림자로 활용하며 박민준 전무의 검은 연결고리를 추적하는 데 몰두했다. 그녀는 강준의 압도적인 해킹 및 분석 능력이 자신을 둘러싼 권력 투쟁의 결정적인 무기가 될 것임을 직감했다. 강준은 기억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능력은 SG 내부의 그 어떤 정보 전문가보다 뛰어났고 이내는 그를 신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신뢰는 업무적인 영역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녀는 강준이 서하준의 친부라는 사실을 철저히 숨겨야 했고 이 비밀은 그녀의 심장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었다. 강준은 이내의 지시대로 밤낮 없이 데이터룸에 틀어박혀 박 전무의 은밀한 해외 계좌와 수상한 계약들을 분석했다. 이내는 그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지만 개인적인 거리는 철저히 유지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하준의 아버지의 흔적을 발견할까봐 두려웠고 그의 공허한 눈빛 속에서 과거의 아픈 기억이 되살아날까봐 경계했다. 이내는 감정을 통제하는 데 익숙했지만 강준의 존재는 그녀의 냉정한 가면을 위협하는 유일한 변수였다. 어느 날 오후 강준은 이내의 개인 집무실로 분석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들어섰다. 그는 항상 무표정했지만 오늘은 미묘한 망설임이 엿보였다. 총재님, 박민준 전무의 계좌에서 AT 글로벌이라는 다국적 투자 그룹으로 흘러간 거액의 자금 흐름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정교한 자금 세탁 조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강준은 말을 잇지 못하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강준이 쓰레기통에서 발견될 당시 몸에 지니고 있던 유일한 물건, 낡은 은색 팔찌였다. 이세훈 실장이 응급처치 당시 이내에게 보고했던 펜던트가 달린 체인과는 다른 굵고 투박한 수공의 은팔찌였다. 팔찌 중앙에는 달고 다른 세 개의 라틴 문자가 새겨져 있었다. 강준은 그것을 이내에게 내밀며 말했다. 분석 작업 중 이 팔찌가 제 손목에 묶여 있던 방식과 AT 글로벌의 일부 암호화된 파일 구조가 이상할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쩌면 이 팔찌가 제 기억의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이내는 갑작스러운 등장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그 팔찌를 본 적이 없었지만 그가 기억을 되찾는 것을 두려워했다. 동시에 그녀는 총재로서의 냉철한 판단을 내렸다. 이 팔찌는 박 전무와 AT 글로벌의 연결고리를 증명하는 새로운 단서일 수 있었다. 이내는 평정을 유지하며 팔찌를 받아들고 새겨진 문자를 조심스럽게 읽었다. J, H, HH 세 개의 이니셜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J와 H는 강준의 이름 이니셜일 가능성이 높았지만 마지막 H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다. 이세훈 실장에게 이 팔찌의 제작자와 문자에 대한 철저한 배경 조사를 지시하겠습니다. 당신은 AT 글로벌의 내부 구조를 파헤치는데 집중하십시오. 이내는 팔찌를 금고에 넣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감정을 숨기려 노력했지만 팔찌를 만지는 강준의 손길이 너무나도 조심스럽고 애틋해 보여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며칠 동안 강준은 AT 글로벌의 데이터베이스에 침투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이내는 그의 작업 과정을 지켜보며 그의 집중력과 천재성에 감탄했다. 그는 잠도 자지 않고 오로지 목표만을 향해 나아가는 기계 같았지만 때로는 그의 눈빛에서 잃어버린 무언가에 대한 깊은 갈망이 느껴졌다. 이내는 그럴 때마다 자신이 그에게서 가장 소중한 진실을 숨기고 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바로 그때 하준이 유치원에서 그린 그림을 이내에게 보여주기 위해 그녀의 사무실로 들어왔다. 하준은 이내에게는 세상의 전부였지만 강준에게는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존재였다. 엄마, 하준이가 그린 아빠와 엄마와 하준이야. 6살 배기 하준은 해맑게 웃으며 그림을 내밀었다. 그림 속의 아빠는 강준처럼 덩치가 크고 강해 보였고 엄마는 왕관을 쓴 여왕 같았으며 하준은 그 둘 사이에서 밝게 웃고 있었다. 하준은 문가에 서 있는 강준을 발견하고는 해맑게 다가갔다. 아저씨, 아저씨도 멋진 아빠를 그려봐. 우리 아빠는 꼭 SG 총재님처럼 멋있어야 해. 아이의 순수한 말은 이내와 강준 사이에 얼어붙은 침묵을 만들어냈다. 이내는 얼굴이 창백해졌고 강준은 난생 처음 보는 아이의 천진난만한 질문에 당황했다. 그는 하준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강준은 기억을 잃었지만 그의 본능은 반응했다. 그는 아이에게서 낯선 익숙함을 느꼈다. 하준의 눈빛은 이내와 똑같이 강렬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자신의 잃어버린 초상이 담겨 있는 듯했다. 강준은 무릎을 꿇고 하준의 눈높이에 맞추었다. 그는 천천히 마치 잊고 지냈던 언어를 더듬듯 말했다. 너의 아빠는 강하고 용감한 사람일 거야. 너처럼 빛나는 눈을 가졌겠지. 이내는 이 상황을 즉시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강준에게서 하준을 분리시키기 위해 다가섰다. 하지만 그 순간 하준은 강준의 목에 걸린 은색 펜던트를 발견했다. 와, 아저씨, 이 펜던트 예쁘다. 내 인형 목걸이랑 똑같이 J와 H가 새겨져 있어. 엄마, 이거 봐. 하준은 펜던트를 만지작거리며 흥분했다. 하준의 인형 목걸이에 새겨진 이니셜은 이내가 하준의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비밀스럽게 새겨넣은 것이었다. 그녀의 가장 깊은 비밀이 하준의 순수한 입을 통해 폭로되는 순간이었다. 이내는 충격으로 말을 잃었다. 강준의 공허했던 눈빛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는 펜던트를 잡고 있는 하준의 작은 손과 펜던트에 새겨진 이니셜, 그리고 이내의 혼란스러운 눈빛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오래된 기억의 파편들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6년 전의 뜨거운 밤, 그리고 한 여인과 함께했던 달콤한 약속. 모든 것이 명확해지지는 않았지만 직감이 그를 강하게 강타했다. 이내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금 진실을 말하는 것은 재앙과 같았다. 그녀는 강준의 팔을 잡고 하준에게 하준아, 엄마가 아저씨와 중요한 이야기 할 게 있어. 이세훈 삼촌과 먼저 놀고 있어. 라고 말했다. 하준이 방을 나간 후 이내는 의료실에서 보았던 강준의 가슴에 새겨진 흉터를 떠올렸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다. 이 순간 그녀는 총재가 아닌 엄마로서의 본능에 따라 움직여야 했다. 강준 씨, 당신이 이 팔찌와 펜던트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은 아직 때가 아닙니다. 이내는 숨막히는 침묵 끝에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당신에게 당장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실은 SG를 위협하는 배후 세력의 위험한 먹잇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강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그녀의 냉철함 속에 숨겨진 절박함을 드러냈다. 강준은 이내에 떨리는 눈빛에서 그녀가 엄청난 비밀을 쥐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공포와 고통이 뒤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총재님, 제가 잃어버린 기억 속에 소중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저를 이렇게 만든 자들이 그 사람에게도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까? 그의 질문은 마치 자신의 과거를 향한 절규 같았다. 이내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그녀는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당신이 현재 추적하고 있는 AT 글로벌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기억을 지우려 한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내는 하준의 사진을 태블릿 PC로 불러 강준에게 보여주었다. 이 아이가 서하준입니다. 그리고 강준 씨, 당신은 하준이의 친아버지입니다. 이 말을 내뱉는 순간 이내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강준은 이내가 내민 태블릿 PC에 하준의 해맑은 얼굴을 보았다. 이어 그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고 자신의 핏줄이 새겨진 듯한 익숙한 이목구비를 가진 아이의 모습에서 잃어버린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섬광을 느꼈다. 충격, 분노,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부성애가 그의 텅 빈 영혼을 뒤흔들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격렬한 감정으로 가득 찼고 그의 눈동자에는 하준의 얼굴과 이내의 두려움이 동시에 비춰졌다. 캥주는 COINH의 충격적인 고백 앞에서 얼어붙었다. 자신이 기억을 잃은 처참한 남자가 아니라 SG홀딩스의 총재인 이내의 아들의 아버지라는 사실은 그의 공허한 영혼에 강력한 핵폭탄처럼 작용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힌 감정과 잃어버린 기억의 파편들로 폭주했고 그의 얼굴에는 극도의 고통과 분노가 교차했다. 그를 쓰레기통에 버린 자들에 대한 맹렬한 분노가 솟아올랐다. 그들은 단순히 그의 생명을 앗으려 한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과 존재의 이유마저 지우려 했던 것이다. 당신은 왜 이제야 이 사실을 말합니까? 강준의 목소리는 낮게 으르렁거리는 듯했다. 평소에 무감각했던 어조가 아니었다. 그것은 배신당한 아버지의 목소리이자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원망이 뒤섞인 날카로운 질문이었다. 이내는 그의 분노를 예상했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냉철한 총재의 모습으로 그를 응시했다. 강준 씨, 당신을 구했을 때부터
이미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당신의 부상은 평범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기억을 되찾는 순간 당신을 노리는 세력이 우리 모자에게도 접근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당신의 존재는 하준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내는 냉정하게 전략적 이유를 설명했다. 저는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당신이 왜 그들에게 쫓기는지 알아낼 때까지 이 진실을 숨겨야만 했습니다. SG의 총재로서, 그리고 하준의 엄마로서 그것이 유일한 방패였습니다. 강주는 이내의 말에서 두려움과 동시에 가족을 지키려는 강인한 의지를 읽었다. 그녀의 논리는 냉혹했지만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다. 그가 기억을 잃은 채 거리를 헤매고 다녔다면 하준은 이미 위험에 노출되었을 것이다. 강주는 분노를 억누르고 이성적으로 상황을 파악하려 노력했다. 좋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저는 당신의 통제 아래 있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제 기억을 되찾고 하준을 지킬 겁니다. 당신은 저에게 당신이 가진 모든 정보를 주어야 합니다. 6년 전의 일까지 포함해서 이내는 강준의 비범한 결의를 보며 안도와 동시에 긴장감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 AT 글로벌과의 연결고리, 박민준 전무의 검은 거래, 그리고 6년 전 그들의 운명적인 만남에 대해 간결하고 정확하게 설명했다. 강준은 과거의 모든 사실을 들으면서도 놀라울 만큼 냉정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는 감정에 휩싸이기보다는 정보를 분석하고 재구성하는 데 몰두했다. 그것은 그가 단순한 사람이 아님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대목이었다. 6년 전 저는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행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죠. 저의 도움을 받았고 우리는 하룻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당신은 다음 날 아침 아무런 말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저는 하준을 임신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SG의 후계자로서 저는 이 사실을 극비에 붙여야 했습니다. 이내는 덤덤하게 과거를 요약했다. 강주는 그녀의 설명에서 상황의 절박함과 이내의 책임감을 이해했다. 강주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본능적인 전사기질이 깨어나고 있었다. 그는 지금 자신이 개인적인 복수나 잃어버린 사랑을 되찾을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우선순위는 가족의 안전과 진실 규명이었다. 그는 자신의 강점, 즉 정보 처리 능력과 전투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야 했다. 총재님, 박민준 전무는 AT 글로벌의 단순한 하수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는 SG를 통째로 넘기려는 트로이 목마입니다. AT 글로벌은 분명히 저와 관련된 무언가를 SG에서 찾고 있거나 SG의 합법적인 구조를 이용해 불법적인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입니다. 강주는 자신의 분석을 설명했다. 저를 버린 것은 그들이 제가 가진 기억이나 정보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저를 죽여서 누군가에게 경고하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내는 강준의 논리적인 추론에 깊이 감명받았다. 그녀는 그와 협력해야만 이 거대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좋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동맹입니다. SG홀딩스의 총재로서 저는 모든 자원과 권한을 당신에게 제공하겠습니다. 당신은 SG의 심장부에 침투한 박전무와 AT 글로벌의 음모를 파헤치는 그림자 총수 가되어 주십시오. 이내는 강준에게 자신의 모든 기밀 정보 접근 권한이 담긴 암호화된 키를 넘겼다. 강준은 키를 받아들고 단호하게 말했다. 저의 이름은 캥 제야이 훈입니다. 강준은 이제 끝입니다. 저는 강지훈으로서 AT 글로벌이 노리는 것이 무엇이든, 그리고 그들이 왜 저를 버렸는지 알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하준을 건드리는 자들은 누구든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의 눈빛에는 차가운 결의가 빛났다. 그들의 비밀 동맹은 즉시 가동되었다. 이내는 공식적으로 강지훈을 극비 보안 프로젝트 팀장으로 임명하고 박 전무가 접근할 수 없는 최고 등급의 보안 데이터룸을 제공했다. 강지훈은 그곳에서 AT 글로벌의 데이터베이스에 재침투하기 위한 공식적인 경로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해킹 기술을 SG의 방화벽 안에 숨겨 외부의 감시로부터 완벽하게 차단된 비밀 통로를 구축했다. 강지훈은 AT 글로벌이 단순한 자금 세탁 조직이 아님을 확인했다. 그들의 내부 네트워크에는 프로젝트 코드네임, 유령, 코스틱이라는 극비 파일이 존재했고 이 파일은 강지훈의 해킹 시도에 강력하게 반응했다. 그는 이 프로젝트가 자신과 관련이 있음을 직감했다. 유령은 분명 그의 잃어버린 신분이나 과거의 임무와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이내는 강지훈의 조사를 돕기 위해 박전무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사설 조사팀을 가동했다. 그들의 보고에 따르면 박전무는 최근 AT 글로벌의 수석 고문이라는 인물과 비밀리에 접촉하고 있었다. 이 수석 고문은 신원이 불분명하고 항상 가면을 쓰고 다니는 듯했다. 강지훈은 이 수석 고문이 AT 글로벌의 실질적인 리더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그를 KE로 지칭했다. 강지훈은 이세훈 실장을 통해 자신의 유일한 단서였던 은팔찌 JHH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받았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팔찌는 특수합금으로 제작되었으며 문자는 유럽의 특수부대에서 사용하는 군용 식별 코드와 유사한 방식으로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이니셜 JHH는 JI훈, 헤이준, 그리고 6년 전 이내와의 만남 당시 강지훈이 이내에게 알려주었던 자신의 잃어버린 성인 H왕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었다. 강지훈은 H프의 형제 JI훈이었을 가능성이 있었다. 이러한 단서들은 강지훈이 단순한 전직 해커가 아니라 국제적인 보안 전문가 또는 정부 기관 소속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의 유령이라는 코드네임은 그가 지워진 존재였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내는 강지훈의 과거가 예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녀는 이미 물러설 수 없었다. 그녀는 강지훈에게 정보의 바닷속으로 깊숙이 침투할 것을 지시했다. 강지훈 씨, 박 전무는 SG의 이사회에서 AET 글로벌과의 합병 승인을 다음 주에 강행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일주일입니다. 우리는 그 합병의 진짜 목적을 밝혀내야 합니다. 당신은 유령 프로젝트의 정체를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SG의 운명과 하준의 안전이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내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강지훈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강지훈은 이내의 눈빛을 마주했다. 그는 더 이상 기억 없는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가족을 지켜야 할 아버지였고 정의를 구현해야 할 전사였다. 그는 태블릿 PC의 키보드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았다. 그의 손놀림은 정확하고 빨랐다. 총재님, 안심하십시오. 그들이 저를 쓰레기통에 버릴 때 제 능력을 너무나도 얕잡아 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심장부로 들어갈 것입니다. 코드네임 유령을 제가 다시 소환할 것입니다. 그의 입가에는 희미하지만 냉혹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이내는 그의 모습에서 자신과 꼭 닮은 강인함을 보았다. 캥지아이 훈이 AT 글로벌의 데이터베이스의 비밀 통로를 구축하고 프로젝트 유령의 정체를 파헤치려 몰두하던 그 순간에도 박민준 전무는 SG의 이사회 승인을 받기 위한 마지막 단계를 밟고 있었다. 그는 CEO인 HA 총재가 자신을 주시하고 있음을 알았지만 그녀가 자신의 진짜 배우인 AT 글로벌의 깊은 그림자까지 파헤칠 것이라고는 감히 상상하지 못했다. 박 전무의 오만함은 그의 파멸의 씨앗이었다.
그는 SG의 합병이 다음 주에 성사될 것이라 확신하며 AT 글로벌의 수석 고문 키이에게 최종 승인을 요청했다. 이내는 강지훈이 AT의 내부 구조를 파악하는 동안 박 전무가 그녀에게 선제 공격을 가할 것을 예상했다. 그녀는 박 전무가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고 이내를 압박하기 위해 단순한 이사회표 대결을 넘어선 위험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녀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AT 글로벌의 K는 합병을 서두르기 위해 가장 취약한 고리를 노리기로 결정했다. 그것은 바로 서인의 총재의 개인적인 안위와 하준의 안전이었다. 그날 밤 강지훈은 이내의 사설 데이터룸에서 AT 글로벌의 시스템 침투를 위한 마지막 암호화 알고리즘을 풀고 있었다. 이내는 늦은 시간까지 그의 곁을 지키며 긴장감 속에서 보고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미 총재와 보안 팀장을 넘어 공동의 목표를 가진 전략적 파트너이자 아들을 지키는 부모의 연합으로 변해 있었다. 하지만 이내는 강지훈에게서 풍겨나오는 전투적인 기운 때문에 여전히 그에게 감정적으로 완전히 다가서지 못했다. 갑자기 데이터룸의 비상 경보 시스템이 요란하게 울렸다. 그것은 SG 본사나 사설 창고가 아닌 이내의 외곽 별장에 설치된 최고 등급의 보안 센서가 침입을 감지했다는 신호였다. 이내의 얼굴이 즉시 창백해졌다. 그 별장은 그녀와 하준이 주말에 종종 머무는 가장 은밀하고 안전한 장소였다. 그녀는 하준이 오늘 밤 그곳에서 보모와 함께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박 전무의 공격이 예상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라는 것을 깨달은 이내는 분노와 공포로 몸을 떨었다. 이세훈 실장에게 당장 보고하고 별장으로 모든 경비팀을 출동시키십시오. 이내가 급히 소리쳤다. 강지훈은 이미 그녀보다 한 발 앞서 있었다. 그는 이내의 태블릿 PC를 가져와 별장의 보안 시스템에 직접 접속했다. 그의 손놀림은 광속과 같았고 그는 별장의 모든 폐쇄회로 TV 영상과 센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데이터룸의 대형 화면에 띄워냈다. 화면 속에서 완전 무장한 3명의 침입자가 별장 정원에 진입하고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강도가 아니었다. 움직임은 정교했고 장비는 특수부대를 연상시킬 정도로 치밀했다. 그들은 분명히 강지훈을 벌인 그 조직과 관련이 있는 전문 킬러들이었다. 그들의 목표는 확실했다. 이내를 위협하거나 하준을 납치하여 SG 합병에 대한 이내의 반대를 무력화시키는 것이었다. 경비팀이 도착하는데 최소 15분이 걸립니다. 그들이 하준을 확보하는 데는 5분도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강지훈은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했다. 그의 눈빛은 이미 전투 모드로 전환되어 있었다. 그는 이내를 바라보았다. 총재님, 별장에 가는 가장 빠른 경로를 알려주십시오. 저는 먼저 가겠습니다. 경비팀이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이내는 망설였다. 그를 보내는 것은 가장 위험한 도박이었다. 그는 아직 기억을 완전히 되찾지 못했고 심각한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하지만 하준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다. 그녀는 그의 본능적인 강인함과 하준의 아버지로서의 맹렬한 부성애를 믿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별장으로 가는 가장 빠르고 비밀스러운 경로, 즉 이내 전용의 비밀 터널 입구 좌표를 그에게 알려주었다. 강지훈 씨, 제가 당신에게 명령하는 마지막 공식 임무입니다. 하준을 지키십시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아서 돌아오십시오. 이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강인했다. 강지훈은 아무런 대답도 없이 데이터룸을 뛰쳐나갔다. 그는 이내의 개인 사물함에서 비상용 권총과 특수 나이프를 챙겼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잘 벼려진 칼날처럼 날카롭고 빨랐다. 그는 잊고 있던 전투 기술을 본능적으로 되살려냈다. 이내는 이세훈 실장과 함께 데이터룸에서
강지훈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시해야 했다. 이내 전용의 헬기가 이미 그의 위치로 출동하고 있었지만 강지훈은 자신의 전설적인 민첩성을 활용하여 먼저 별장에 도착했다. 강지훈이 비밀 터널을 통해 별장의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침입자들은 이미 보모를 제압하고 하준이 자고 있는 2층 침실로 향하고 있었다. 침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강지훈과 침입자들은 맞닥뜨렸다. 어둠 속에서 3명의 킬러와 기억을 잃은 한 남자의 격투가 벌어졌다. 킬러들은 강지훈을 보며 놀란 듯 서로에게 알 수 없는 군용 코드로 소리쳤다. 그들은 분명 강지훈을 유령으로 인식했고 그가 아직 살아있음에 경악하는 듯했다. 이 순간 강지훈의 뇌리에는 과거의 전투 경험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그의 몸은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기억해냈다. 강지훈은 권총을 쥔 채 그의 절도 있는 움직임과 예측 불가능한 대응으로 킬러들을 압도하기 시작했다. 그는 한 손으로는 킬러 한 명의 총구를 낚아채 벽으로 밀어붙였고 다른 한 손에 쥔 나이프로 다른 킬러의 방어 장비를 순식간에 뚫고 지나갔다.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는 그의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의 특수 요원임을 증명했다. 그는 킬러들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했고 그들의 공격을 완벽하게 무력화시켰다. 복도는 순식간에 피와 비명으로 뒤덮였다. 강지훈은 킬러 한 명을 제압하는 동시에 다른 한 명에게서 떨어진 소총을 낚아채 마지막 킬러를 무력화시켰다. 그는 킬러들이 완전히 무력화된 것을 확인한 후 총을 내려놓고 하준의 침실로 뛰어들어갔다. 하준은 침대에서 울고 있었고 보모는 이미 정신을 잃은 상태였다. 강지훈은 하준을 품에 안았다. 아이의 따뜻하고 여린 체온이 그의 몸에 닿는 순간 강지훈의 뇌리를 강타했던 모든 전투의 기억들이 잠시 멈추었다. 그는 하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두려움 속에서도 낯선 아빠에게 안겨 평온함을 찾는 듯했다. 강지훈의 눈물이 하준의 작은 머리에 떨어졌다. 이 순간 그는 캥지아이훈 드 고스트가 아니라 세오 하준의 아버지였다. 별장에 도착한 이내는 킬러들의 처참한 모습과 강지훈의 품에 안겨있는 하준의 모습을 보았다. 킬러들의 정교한 무장과 공격 방식은 그들이 박전무를 넘어선 국가적 수준의 위협임을 이내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이내는 강지훈에게 달려가 하준을 품에 안았다. 그리고 강지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전투의 흔적과 함께 깊은 부성애가 남아있었다. 당신은 대체 누구였습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런 살인 기술을 가르쳤습니까? 이내는 경외감과 두려움이 뒤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강지훈은 핏자국이 묻은 손으로 하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의 눈은 완벽하게 회복되었고 그 안에는 더 이상 공허함이 없었다. 냉철한 지성과 맹렬한 결의가 빛났다. 총재님, 이제야 제 몸이 제 이름을 기억해냈습니다. 저는 H. 프랑 J. 아이훈, AT 글로벌의 핵심 멤버였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유령은 바로 저였습니다. 그들은 저를 기밀을 지우고 폐기하려 했습니다. 강지훈은 말을 이었다. 그들이 SG를 노리는 이유는 단순히 자금 세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들은 SG의 특정 기술이나 인프라를 이용해 저를 포함한 유령 프로젝트의 흔적을 영원히 은폐하려 할 것입니다. 박민준 전무는 그들의 꼭두각시입니다. 강지훈의 고백은 이내의 예상보다 훨씬 더 거대한 음모를 시사했다. SG가 단순한 돈 세탁의 도구가 아니라 국제적인 범죄 조직의 은폐 수단이 될 위기에 처한 것이었다. 이내는 강지훈의 팔뚝에 난 깊은 상처를 바라보았다. 그는 하준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다. 이내는 그에게서 하준의 아버지로서의 강력한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이제부터는 SG
홀딩스 총재와 유령 황지훈의 협력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노리는 것을 알아내고 그들의 음모를 완전히 폭로해야 합니다. H왕 제이훈이 자신의 과거 신분인 H왕 제이훈, AT 글로벌의 핵심 멤버이자 코드네임 The Ghost였음을 고백하고 CO인 -A는 그의 기억 회복과 함께 SG를 향한 음모의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거대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별장에서의 피해 격전은 그들의 관계를 비즈니스 동맹에서 운명 공동체로 격상시켰다. 이제 그들의 목표는 단순한 박민준 전무의 제거가 아니라 AT 글로벌이라는 국제적인 범죄 조직의 정체를 폭로하고 SG를 그들의 마수에서 구출하는 것이었다. 이내의 눈빛은 결연했고 지훈의 눈빛은 복수와 책임감으로 불타고 있었다. 이내는 즉시 SG 본사의 보안을 최고 등급으로 올리고 지훈을 외부에는 철저히 숨긴 채 지하 데이터룸에서 작전을 지휘하도록 했다. 그녀는 지훈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권한을 부여했고 이세훈 실장에게 지훈의 지시를 자신의 지시처럼 이행하도록 명령했다. 이세훈 실장은 지훈의 정체를 알고 충격에 빠졌지만 별장에서의 영웅적인 활약과 이내의 굳건한 신뢰를 보며 그를 따르기로 결정했다. 지훈은 이제 SG의 숨겨진 수장이었다. 지훈 씨, AT 글로벌이 SG를 합병하려는 진짜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순한 자금 세탁이라면 SG의 방대한 인프라까지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노리는 것이 유령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다면 SG에 무엇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알아내야 합니다. 이내는 냉철하게 분석했다. 그녀는 지훈에게 SG의 모든 기술 개발 자료와 미래 전략 보고서를 제공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지훈을 지원했다. 지훈은 AET 글로벌의 데이터베이스에 침투하여 암호화된 파일들을 분석했다. 그의 해킹 능력은 기억을 되찾으면서 압도적인 수준으로 향상되었다. 그는 AET 글로벌이 합병 후 SG의 S네트워크 시스템을 즉시 인수할 계획임을 발견했다. S네트워크는 SG가 수십 년 동안 구축해온 전 세계적인 고속 광케이블 통신망이자 SG의 모든 보안 및 거래를 처리하는 핵심 인프라였다. 총재님, AT 글로벌은 S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 국제적인 기밀 정보를 은밀하게 거래하고 자신들의 모든 불법 거래 기록을 이 통신망의 중복 시스템에 완전히 덮어씌워 영원히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SG를 인수하면 그들은 합법적인 기업의 외피 아래에서 국가 기밀 수준의 불법 정보 거래 조직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유령 프로젝트는 바로 이 통신망을 이용한 글로벌 정보 거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네트워크를 구축한 개발자였습니다. 지훈은 경악스러운 진실을 폭로했다. 이내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SG가 전 세계적인 범죄 통신망의 본거지가 될 위기에 처한 것이었다. 이 사실은 단순한 기업 비리를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였다. 이내는 곧바로 지훈에게 유령 프로젝트의 개발자가 그라는 사실, 그리고 그가 왜 제거 대상이 되었는지 물었다. 저는 AET 글로벌이 저에게 S네트워크 시스템을 해킹하여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계획에 반대했고 이 모든 것을 폭로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를 제거하고 제가 개발한 시스템을 강제로 인수하기 위해 SG를 노린 것입니다. 저를 쓰레기통에 버린 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제 존재 자체를 지워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진짜 수장, K는 저를 가장 잘 아는 인물일 것입니다. 지훈은 자신의 비극적인 과거를 담담하게 설명했다. 이제 그들의 작전은 명확해졌다. 합병 승인을 막는 동시에 박민준 전무와 KEE 연결고리를 확실하게 포착해야 했다. 이내는 SG의 모든 법무팀과 회계팀을 동원하여 박 전무가
AT 글로벌과 맺은 계약에 법적 허점을 찾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박 전무는 교활했고 모든 계약은 겉으로 보기에 완벽하게 합법적인 투자 계약처럼 포장되어 있었다. 강지우는 박 전무의 개인적인 통신 기록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는 박 전무가 K와 연락을 주고받은 암호화된 메신저 채널에 잠입하는 데 성공했다. 그들의 대화는 모두 특수한 양자 암호로 보호되어 있었지만 유령 프로젝트의 개발자인 지훈에게는 그 암호도 열쇠나 다름없었다. 지훈은 대화 내용을 해독하면서 박 전무의 광적인 탐욕과 키이의 냉혹한 명령을 확인했다. 해독된 대화 속에서 키이는 박 전무에게 최종 증거를 제거하도록 지시했다. 이 최종 증거는 AT 글로벌의 불법 행위를 결정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어떤 것이었고, 박 전무는 그것을 SG 내부의 안전금고에 숨겨두고 있었다. 지우는 이 증거가 AT 글로벌의 실질적인 리더인 K의 정체를 드러낼 열쇠가 될 것이라 확신했다. 총재님, 박 전무가 숨긴 최종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가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그 증거는 SG 본사의 최고 등급 금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지훈은 이내에게 보고했다. 이내는 지훈의 능력을 믿었지만 SG의 최고 등급 금고는 총재 본인의 홍채 인식과 보안위원회의 승인 코드가 동시에 필요했다. 박 전무는 금고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보안위원회의 일부 멤버들을 매수하여 승인 코드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총재로서 제 홍채 인식을 사용할 수 있지만 박 전무가 외부 세력을 이용해 동시에 금고에 침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내는 상황의 위험성을 설명했다. 이 작전은 강지훈의 침투 능력과 이내의 총재 권한이 결합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었다. 이내는 즉시 이세훈 실장에게 명령하여 박 전무와 내통하는 보안위원회 멤버들의 동태를 파악하도록 했다. 그리고 그녀는 박 전무의 오만함을 이용하여 그를 함정으로 유인하는 역공 작전을 세웠다. 그녀는 박 전무에게 합병 승인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고 이는 박 전무의 경계심을 완전히 무너뜨리는데 성공했다. 박 전무는 이내가 마침내 굴복했다고 오판하고 승리에 도취되었다. 결전의 날, 이내는 박 전무에게 비밀 계약서 검토를 명목으로 SG 본사의 가장 안전한 방으로 유인했다. 동시에 강지훈은 이내의 도움을 받아 금고실 주변의 모든 CCTV와 보안 센서를 일시적으로 마비시키고 침투를 시작했다. 지훈의 움직임은 은밀한 그림자 그 자체였다. 그는 수십 년 동안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SG의 보안 시스템을 개발자의 관점에서 손쉽게 무력화시켰다. 금고실 문 앞에 도착한 강지훈은 이내의 홍채 인식 승인을 받았다. 이제 남은 것은 박 전무와 내통하는 보안위원회 멤버들의 승인 코드였다. 이내는 별도의 통신 채널을 통해 지훈에게 이세훈 실장이 파악한 배신자들의 코드를 전달했다. 지훈은 능숙하게 코드를 입력하고 금고 문이 무거운 소리와 함께 열렸다. 그는 금고 안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들여놓았다. 금고 안에는 수많은 기밀 문서와 금괴가 있었지만 지훈의 눈은 오직 박 전무가 숨긴 작은 USB 드라이브 하나만을 향했다. 그가 USB를 확보하는 바로 그 순간 갑자기 금고실의 비상 보안 시스템이 다시 가동되었다. 박 전무가 이 모든 것이 함정이었음을 깨닫고 최후의 발악을 한 것이었다. 그는 외부 용병들을 고용하여 SG 본사에 난입시켰고 이 용병들은 금고실로 향하는 통로를 막고 있었다. 총재님, 제가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립되었습니다. 지훈은 이내에게 긴급 보고했다. 이내는 박 전무의 예측 가능한 배신에 대비하고 있었다. 걱정 마십시오. 지훈 씨, 저는
SG의 총재입니다. 이 건물은 저의 영역입니다. 이세훈 실장, A플란을 가동하십시오. 이내는 냉정하게 명령했다. A플란은 SG가 비상시를 대비해 극비리에 훈련시킨 최정예 사설 보안팀을 투입하는 작전이었다. 강지우는 금고실 문을 닫고 최정예 용병들과의 피할 수 없는 전투를 준비했다. 그는 자신이 AT 글로벌의 핵심 인물이었던 만큼 그들의 전술과 약점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는 USB를 안전하게 숨기고 SG 본사의 심장부에서 절망적인 싸움을 시작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고 공정함을 되찾기 위한 전쟁의 서막이었다. 이내는 CCTV 화면을 통해 지훈의 고독한 싸움을 지켜보며 자신의 남자가 세계를 구하는 영웅이 될 수 있음을 직감했다. H웽 제이훈은 SG 홀딩스 본사의 지하 금고실에서 AT 글로벌이 보낸 최정예 용병들과 절망적인 전투를 시작했다. 금고실은 좁고 폐쇄적인 공간이었지만 그의 뇌리에 완전히 복구된 유령 프로젝트 개발자이자 특수 요원으로서의 기억은 이 불리한 지형을 자신의 요새로 바꾸는데 일조했다. 그는 USB 드라이브를 방탄복 안쪽 깊숙이 숨기고 SG의 비상 무기고에서 확보한 최소한의 장비만을 이용해 용병들을 상대했다. CCTV 화면을 통해 지훈의 전투를 실시간으로 지켜보던 CO 인네이치 웨이는 그의 냉혹한 효율성에 경악했다. 용병들은 전문적인 훈련을 받았지만 지훈의 움직임은 그들의 모든 전술을 꿰뚫어보는 듯했다. 그는 금고실의 구조물을 방패 삼아 용병들의 사선을 유도했고 SG의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역이용하여 용병들의 통신망을 방해했다. 이내는 강지훈이 단순한 해커가 아니라 완벽하게 설계된 전투 기계임을 깨달았다. 그의 육체는 6년 전 그녀를 떠났던 그 남자였지만 그의 정신은 국가 기밀을 다루는 최고 등급의 요원이었다. 이세훈 실장, 에이마이스 플란 팀이 금고실 근처에 도착하는데 몇 분이 남았습니까? 용병들의 화력이 강지훈 씨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내는 긴장감에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자신의 사랑과 아들의 아버지가 눈앞에서 위험에 처한 것을 지켜봐야 하는 고통에 시달렸다. 그녀의 총재로서의 냉정함이 엄마로서의 절박함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총재님, 에이피렌 팀이 3분 내로 도착합니다. 하지만 용병들이 금고실로 향하는 모든 통로에 폭발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퇴로를 차단하고 지훈 씨를 고립시키려는 의도입니다. 이세훈 실장은 다급하게 보고했다. 이내는 즉시 지훈에게 비상통신 채널로 명령을 내렸다. 지훈 씨, 금고실에 오래 머물지 마십시오. A3S 플랜 팀이 남쪽 통로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합류하여 건물 밖으로 빠져나가십시오. 증거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지훈은 이내의 명령을 듣고 전투 패턴을 변경했다. 그는 용병들의 폭발물 설치를 이용해 역이용할 계획을 세웠다. 지훈은 용병들이 설치한 폭발물 중 하나를 능숙하게 해체하고 그것을 타이머가 조정된 충격 수류탄으로 전환하여 용병들의 중앙 방어선에 던졌다. 강렬한 섬광과 폭음이 금고실을 뒤덮었고 그 틈을 이용해 지훈은 남쪽 통로로 몸을 날렸다. 남쪽 통로에서 에이마이스 플랜 팀과 합류한 지훈은 즉시 지휘권을 장악했다. 그의 절도 있는 명령과 정확한 전술 지시는 에이마스 플랜 팀원들을 압도했고 그들은 지훈을 총재가 파견한 특수작전 지휘관으로 인식하고 그의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랐다. 지훈은 용병들의 허를 찌르는 기동 전술을 펼치며 SG 본사 내부에서 쫓고 쫓기는 격렬한 전투를 벌였다. 한편 이내는 박민준 전무를 비밀 계약서 검토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집무실에 붙잡아 두고 있었다. 박 전무는 이미 자신의 용병들이 SG 본사에 난입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내가 그 모든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이내의 평온한 태도를 보며 자신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오판하고 있었다. 박 전무의 오만함과 이내의 침착한 연기가 팽팽하게 맞서는 순간이었다. 총재님, 이 AT 글로벌과의 계약은 SG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저는 총재님의 젊은 야심이 결국 제 경륜을 인정했다고 생각합니다. 박 전무는 승리에 도취되어 비아냥거렸다. 이내는 그에게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대응했다. 박 전무님, 저는 늘 완벽한 계약만을 승인합니다. 하지만 이 계약서에는 중요한 조건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신뢰입니다. 바로 그때 박 전무의 암호화된 통신기가 요란하게 울렸다. 화면에는 키이라는 이름과 함께 긴급 보고가 떴다. 박 전무는 이내의 시선을 피해 통신기를 확인했고 지훈이 증거를 확보하고 용병들을 압도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얼굴이 끔찍하게 일그러졌다. 그의 오만함은 순식간에 극도의 공포로 바뀌었다. 그는 이내에게 속았음을 깨달았다. 서인의 총재, 당신이 감히. 박 전무는 분노에 차서 이내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이내는 이미 그를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는 집무실에 숨겨져 있던 비상 보안 버튼을 눌렀다. 동시에 그녀의 개인 경호원들이 집무실로 진입하여 박 전무를 제압했다. 박 전무님, 당신은 SG 홀딩스의 총재를 암살하려 시도하고 용병들을 고용하여 회사에 무단 침입하게 했습니다. 이세훈 실장, 이 모든 상황을 녹화하고 경찰과 검찰에 국가 안보와 관련된 대형 범죄로 보고하십시오. 박 전무의 모든 직위를 즉시 해제하십시오. 이내의 목소리는 회의실에서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냉혹했다. 그 시각 강지우는 A-마이스 플랜 팀과 함께 용병들을 모두 무력화시키고 본사 건물의 비밀 통로를 통해 무사히 탈출했다. 그는 USB 드라이브를 이내에게 넘기기 위해 이내의 비상 대피 장소로 향했다. 이내는 박 전무를 제압한 후 즉시 지훈이 가져온 USB 드라이브의 내용을 분석했다. USB 드라이브에는 AT 글로벌의 최고 기밀 파일과 KE의 신상 정보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내와 지훈의 예상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진실을 담고 있었다. AT 글로벌의 실질적인 리더인 KE의 정체는 다름 아닌 SG 홀딩스의 전 총재이자 이내의 아버지인 서태산 회장의 오래된 오른팔이자 이내에게 아버지처럼 믿고 따르던 오래된 고문 변호사 김정수였다. 말도 안 돼. 김 고문님이라니. 이내는 파일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김정수는 이내의 아버지 서태산 회장 시절부터 SG의 모든 법률적 기반을 다져온 인물이었다. 이내가 총재 자리에 오를 때도 가장 큰 조력자이자 멘토 역할을 했었다. 그녀는 그를 아버지 다음으로 신뢰했다. 김정수가 AT 글로벌의 K였고 박민준 전무를 조종하여 SG를 넘기려 했다는 사실은 이내에게 배신감과 절망감을 안겨주었다. 지우는 USB에 담긴 K의 마지막 통신 기록을 발견하고 빠르게 해독했다. 그 기록에는 김정수가 박민준 전무에게 최종 증거를 제거하도록 지시하며 유령을 처리할 때처럼 완벽하게 지워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들의 대화는 김정수가 지훈을 쓰레기통에 버린 최종 배후임을 명확히 했다. 총재님, 김정수는 SG를 설립한 서태산 회장의 영업 비밀과 핵심 기술을 빼돌려 AT 글로벌이라는 그림자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SG의 S 네트워크를 이용해 자신의 범죄 기록을 영원히 지우려 한 것입니다. 그가 당신을 조력한 것은 SG 내부의 모든 허점을 파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의 오만함은 자신이 서태산 회장의 그림자였던 것을 증명하려 한 것입니다. 지훈은 이내의 충격을 진정시키며 냉철하게 분석했다. 이내는 깊은 배신감 속에서도
냉철한 이성을 되찾았다. 그녀는 김정수가 자신의 가장 취약한 지점이었음을 인정했다. 김정수는 이제 SG의 모든 기밀이 담긴 마지막 안전장치를 확보하기 위해 움직일 것이다. 이내는 즉시 최종 작전을 구상했다. 그녀는 김정수의 오만함과 정의감에 대한 집착을 이용하기로 결정했다. 강지훈 씨, 김정수는 자신이 저에게 정의를 가르쳤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마지막 대면을 요청할 것입니다. SG의 공개 감사 보고서와 함께요. 그는 자신이 완벽한 승자라고 믿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오만함이 스스로를 파멸시키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내는 창백한 얼굴로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배신당한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SG를 지키는 총재이자 아들의 안전을 위해 싸우는 전사였다. CEO인 내시에이는 AT 글로벌의 실질적인 수장, 키이가 자신의 아버지 서태산 회장의 오른팔이었던 고문 변호사, 김정수라는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무릎 꿇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은 더욱 냉철하고 단호해졌다. 배신감은 곧 복수심과 정의감으로 전환되었고, 그녀는 김정수의 오만함과 권력 남용이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도록 유도하는 최종 작전을 구상했다. 이 싸움은 더 이상 SG의 경영권 다툼이 아니라 도덕성과 부패의 대결이었다. 강지훈 씨, 김정수는 자신이 저에게 도덕적 잣대를 가르쳤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와 연륜을 이용해 저를 어리고 미숙한 경영자로 얕잡아 보았죠. 우리는 그의 자기애와 자만심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내는 SG 본사 외곽의 안전 가옥에서 지훈과 이세훈 실장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철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지훈은 USB 드라이브에 담긴 김정수의 모든 데이터를 분석하며 이내의 계획을 보강했다. 김정수는 자신의 범죄 기록을 완벽하게 은폐하기 위해 SG의 공개 감사 보고서와 S네트워크 시스템을 이용하려 했었다. 특히 연례 주주총회에서 발표될 감사 보고서는 그의 범죄를 덮을 최종 방패였다. 총재님, 김정수는 자신이 이사회에서 완전히 승리하고 총재님을 비리로 몰아 제거할 계획이었습니다. AT 글로벌이 SG를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김정수 자신이 합법적인 총재가 되어 SG 전체를 사적 제국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지훈은 김정수의 탐욕스러운 야망을 폭로했다. 지훈의 뛰어난 분석 능력 덕분에 이내는 김정수가 모든 것을 총재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았음을 깨달았다. 이내는 곧바로 행동에 착수했다. 그녀는 김정수에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마지막 대화를 요청하는 위장된 통신을 보냈다. 그녀는 김정수가 가장 화려한 승리를 꿈꾸는 장소, 즉 서울 상공이 한눈에 보이는 SG 본사 최상층 파노라마 라운지를 회동 장소로 지정했다. 김정수는 이내가 증거를 확보하고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 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이내가 혼자 대화에 응한다는 사실에 오만하게 반응했다. 그는 이내를 자신의 마지막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다. 김정수 고문님은 자신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저를 심리적으로 압도할 수 있다고 확신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자신의 입으로 모든 진실을 말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세훈 실장, 파노라마 라운지의 모든 통신 장비를 강지훈 씨가 직접 설치한 특수 녹음 장비로 교체하십시오. 용병들의 침입에 대비하여 A 마이스 플란 팀을 건물 외곽에 은밀하게 배치하십시오. 이내는 모든 것을 극비에 붙이고 경찰이나 사법기관과의 접촉은 김정수를 확보한 직후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결전의 날, 이내는 평소보다 더 화려하고 완벽한 모습으로 파노라마 라운지에 나타났다. 그녀의 모습은 굴복하지 않는 총재의 위엄을 보여주었다. 김정수는 이내의 태도에 미소 지으며
여유롭게 라운지로 들어섰다. 그의 눈빛은 승자의 오만함과 이내에 대한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내의 아버지에게 배웠던 모든 미덕을 스스로 배신하고 있었다. 이내야, 네가 이렇게 현명한 선택을 할 줄 알았다. 네 아버지가 이 모습을 보셨으면 기뻐하셨을 텐데 SG는 네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크지. 내가 잠시 관리해 줄 것이다. 네가 가진 모든 증거를 나에게 넘기고 조용히 물러난다면 네 명예를 지켜주마. 김정수는 이내를 나약한 후배처럼 대하며 설득하려 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권위와 기만이 뒤섞여 있었다. 이내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응수했다. 김 고문님, 저는 항상 아버지의 정직함과 정의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서는 탐욕과 배신만을 보았습니다. SG가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관리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당신처럼 부패한 경영자가 아닌 새로운 정의를 가진 사람에 의해서여야 합니다. 이내는 김정수의 심리적 약점을 정확히 건드렸다. 김정수의 얼굴에 미소 대신 분노가 떠올랐다. 네가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들어? 네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신뢰했는지 아느냐? 네가 총재가 된 것은 운이 좋았을 뿐이다. AT 글로벌은 내가 내 아버지의 모든 비밀을 이용하여 구축한 제국이다. 그 애송이 황지훈처럼 내 존재도 내가 깔끔하게 지워주마. 김정수는 마침내 본색을 드러내며 소리쳤다. 그는 이내가 황지훈의 생존과 증거 확보를 알고 있음을 깨닫고 이성을 잃었다. 이내는 이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USB 드라이브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당신의 모든 범죄와 강지훈 씨를 쓰레기통에 버린 행위가 이 안에 있습니다. 김 고문님, 당신은 SG의 정신을 배신했습니다. 당신의 오만함 때문에 당신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내의 목소리는 결정적 순간에 도달했음을 알렸다. 김정수는 공포에 질려 USB를 향해 몸을 날렸다. 바로 그때 라운지의 벽면 거울 뒤에서 강지훈이 나타났다. 그는 이내와 김정수의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다. 지훈의 눈빛은 복수심과 가족을 지켜낸 승리감으로 불타고 있었다. 김정수는 눈앞에 나타난 유령을 보고 경악하여 뒷걸음질 쳤다. 황지훈, 네가 어떻게 살아있어? 내가 분명히 당신은 저를 너무나 얕잡아 봤습니다. 김정수 씨, 당신은 제가 개발한 유령 프로젝트의 개발자를 제거했지만 그의 기억까지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당신은 탐욕 때문에 저를 쓰레기통에 버렸고 그 쓰레기통은 저를 가족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강지훈은 냉철하게 말했다. 그의 등장은 김정수의 완벽한 패배를 의미했다. 김정수는 마지막 발악으로 라운지의 창문을 깨고 도주하려 했지만 지훈의 빠른 움직임에 제압당했다. 지훈은 김정수를 바닥에 눕히고 그의 손에 수갑을 채웠다. 이내는 라운지 구석에 설치된 특수 녹음 장치를 통해 이 모든 상황이 녹화 및 녹음되었음을 확인했다. 김정수의 오만함과 극도의 분노가 모든 진실을 명확하게 드러냈다. 이내는 즉시 이세훈 실장에게 명령하여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 특수수사대와 검찰 특별수사팀을 라운지로 진입시켰다. 박민준 전무의 사건과 AET 글로벌의 불법 행위가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였기 때문에 이내는 이미 정의로운 세력과의 협력을 구축해 놓았다. 김정수는 자신이 구축한 거대한 범죄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며 절망과 분노 속에서 끌려나갔다. 그의 오만함은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 이내는 김정수가 끌려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산을 배신한 김정수를 제거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과거와 아들의 아버지를 되찾았다. 그녀는 강지훈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지훈 씨, 당신과 하준의 안전이 이제 확보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입니다. 당신의 공정함과 용기가 SG를 구했습니다. 이내의 눈빛에는 총재로서의 감사와 여인으로서의 애정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킴 중소 전 고문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대형 범죄자로 체포되면서 SG 홀딩스를 둘러싼 어둠의 장막은 걷히는 듯했다. CO-A 총재는 냉철한 전략가로서 그리고 강인한 여성 경영인으로서 자신의 능력과 용기를 세상에 입증했다. 그녀의 승리는 단순한 경영권 방어가 아닌 기업 내부의 부패와 국제적인 범죄 조직에 맞선 정의의 승리였다. 그러나 황지우는 아직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KE는 체포되었지만 그가 구축한 AT 글로벌의 그림자 네트워크는 여전히 전 세계에 퍼져 있었고 유령 프로젝트의 흔적을 완전히 제거해야 할 책임이 남아 있었다. 지훈 씨, 김정수와 박민준 전무는 체포되었지만 그들이 움직였던 하부 조직들은 아직 활동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확보한 증거 USB를 노릴 것입니다. 이내는 SG의 본사를 완전히 폐쇄하고 핵심 임원진을 제외한 모든 직원들을 일시적으로 해산시켰다. 그녀는 SG의 청산 작업을 시작했다. 지우는 S네트워크 시스템에 남아있는 모든 악성 코드와 데이터 은닉처를 제거하는 최종 정화 작업에 돌입했다. 정화 작업은 예상보다 복잡하고 위험했다. 지우는 자신이 설계한 시스템이었기에 누구보다 깊이 알고 있었지만 김정수는 자신이 잡힐 경우를 대비해 자동 파괴 장치와 데이터 속어 프로그램을 심어 놓았다. 지훈이 이세훈 실장의 도움을 받아 S네트워크의 심장부를 정화하는 동안 이내는 정치적, 법적 압박에 시달려야 했다. AT 글로벌의 자금 세탁에 연루된 정재계 인사들이 이내를 불법적인 기업 해킹과 정적 제거로 몰아세우기 시작한 것이다. 총재님, 검찰 내부에서 김정수 라인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총재님께서 AT 글로벌의 증거를 조작하고 박전무를 음해했다고 주장하며 역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세훈 실장은 지쳐 보이는 얼굴로 보고했다. 이내는 코웃음 쳤다. 그들의 오만함은 끝이 없군요. 지훈 씨가 확보한 김정수의 통신 기록과 범죄 자백 녹음 파일은 그들의 모든 주장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시간입니다. 지훈 씨가 정화 작업을 마치기 전에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이내는 자신이 가진 모든 언론 플레이 능력과 정치적 인맥을 동원하여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었다. 그녀는 SG의 총재로서 자신의 목숨을 건 정의로운 싸움을 공개적으로 선포했고, 이는 부패 세력의 주장을 여론의 재판대 위에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녀의 용기와 진솔함은 대중의 지지를 얻었고 부패 세력의 압박은 힘을 잃기 시작했다. 지우는 S네트워크의 가장 깊은 곳에서 김정수가 숨겨놓은 자동 파괴 코드를 발견했다. 이 코드는 AT 글로벌의 모든 범죄 기록을 제거하는 동시에 SG의 핵심 기술 특허와 운영 시스템까지 영구적으로 파괴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김정수는 자신이 파멸하면 SG 또한 함께 무너지도록 마지막 저주를 걸어놓은 것이다. 총재님, 코드를 해제하는데 48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김정수 측의 외부 해커들이 S네트워크에 침입하여 이 코드를 강제로 활성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최종 방어전에 돌입해야 합니다. 지훈은 경고했다. 그의 얼굴에는 극도의 집중력과 피로가 역력했다. 그는 아들을 지키는 아버지이자 자신의 존재 이유를 걸고 싸우고 있었다. 이내는 지훈의 안전을 위해 A4스플란 팀 전체를 데이터룸 주변에 배치했지만 지훈은 홀로 이 디지털 전투를 수행해야 했다. 이내는 지훈에게 따뜻한 커피와 고단백 영양제를 직접 가져다 주며 그에게 정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전투기계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하준의 아버지이자 자신의 동반자로서의 인간적인 고뇌를 보았다. 지훈 씨,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건물 전체가 당신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결과가 아닌 당신이 이룬 정의를 저는 믿습니다. 당신이 돌아와야 할 집과 가족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내의 목소리는 지훈에게 가장 강력한 격려가 되었다. 지훈은 잠시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이내의 눈을 마주했다. 그녀의 눈빛은 6년 전의 그 밤처럼 뜨겁고 굳건했다. 48시간 동안 SG 본사는 보이지 않는 전장이었다. 외부 해커들은 S네트워크의 방화벽을 뚫기 위해 수많은 공격을 퍼부었고 지훈은 홀로 그 모든 공격을 막아냈다. 그의 손놀림은 초인적이었고 그의 지성은 인간이 아닌 영역에 도달한 듯했다. 그는 자신의 천재성과 과거의 기억을 모두 쏟아부어 김정수의 마지막 잔재와 싸웠다. 이세훈 실장과 에이스 필렌팀은 물리적인 위협을 막아냈고 이내는 외부의 압박으로부터 지훈을 보호했다. 마침내 48시간이 지났다. 데이터룸의 모든 경고등이 꺼지고 S네트워크 시스템은 평온한 상태로 돌아왔다. 지훈은 김정수의 자동 파괴 코드를 해제하고 AT 글로벌의 모든 불법 기록을 안전하게 격리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의자에서 힘없이 쓰러졌다. 그의 몸은 지쳐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안도감이 맴돌았다. 이내는 데이터룸으로 달려가 지훈을 부축했다. 지훈 씨, 성공했습니다. 당신이 SG를 구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벅찬 감격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이내의 품에 안겨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아닙니다, 총재님. 저는 제 가족을 지켰을 뿐입니다. 지훈이 확보한 AT 글로벌의 범죄 기록과 김정수의 자백 녹음 파일은 사법당국에 넘겨졌고 검찰 특별수사팀은 부패 세력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언론은 SG 총재 SO 인내 씨의 용감한 싸움과 신원 미상의 영웅인 H왕 J.I. 훈의 활약을 대서특필했다. SG는 청렴함과 정의의 상징으로 다시 태어났고 이내는 한국을 대표하는 여성 경영인의 입지를 확고히 다졌다. 며칠 후 이내는 지훈과 함께 하준의 유치원을 찾았다. 하준은 지훈을 보자마자 달려와 그의 품에 안겼다. 아저씨, 우리 아빠처럼 강하고 멋있는 아저씨. 하준은 여전히 지훈을 아저씨라 불렀지만 그의 눈빛에는 친근함과 애정이 가득했다. 지훈은 하준을 품에 안고 이내를 바라보았다. 그는 더 이상 기억을 잃은 방랑자가 아니었다. 그는 사랑하는 여인과 소중한 아들을 가진 가장의 자리로 돌아왔다. 이내는 지훈에게 SG의 부회장 자리와 최고 보안 기술 책임자 자리를 제안했다. 지훈 씨, SG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 자리는 당신의 능력과 정의에 합당한 자리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이내는 진심으로 지훈이 자신과 함께 하기를 바랐다. 지훈은 미소를 지었다. 그의 미소는 6년 전의 젊은 남자의 미소처럼 따뜻하고 믿음직스러웠다. SG홀딩스 본사 최상층 서인의 총재의 집무실은 맑게 개난을 아래 새로운 평온함을 찾았다. 김정수와 박민준 전무가 체포되고 AT 글로벌 네트워크가 와해된 후 이내는 냉철한 리더십으로 SG의 모든 부패 잔재를 제거하는 대대적인 구조 개혁을 단행했다. 그녀의 단호한 조치와 황지훈의 완벽한 기술적 정화 작업 덕분에 SG는 청렴하고 투명한 기업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내는 이제 총재로서의 임무를 넘어 한 여성으로서의 삶을 재정비해야 할 기로에 서 있었다. 황지훈은 이내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SG홀딩스의 부회장이자 최고 기술 및 보안 책임자 CTSO라는 새로운 직함을 갖게 되었다. 이는 그의 전략적 능력과 기술적 천재성에 대한 완벽한 인정이자
이내가 그를 동등한 파트너로서 받아들였음을 의미했다. 그의 복귀는 SG의 주가를 급등시켰고 투자자들은 두 천재 리더의 협력에 환호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비즈니스적인 성공보다 개인적인 영역에서 더 깊은 변화를 겪고 있었다. 지훈은 더 이상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내가 6년 동안 홀로 지켜온 아들 서하준의 아버지였다. 그는 잃어버린 기억의 공백을 부성애와 이내에 대한 깊은 이해로 채워나가고 있었다. 이내는 그에게서 과거의 아픈 기억 대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파트너의 모습을 발견했다. 이내 씨, S 네트워크 시스템의 마지막 방화벽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어떤 해커도 우리의 시스템에 침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훈은 집무실에서 이내에게 최종 보고서를 건넸다. 그의 목소리는 업무적이었지만 이내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친밀함과 깊은 존경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내의 강인함 뒤에 숨겨진 외로움을 이해하고 있었다. 수고했어요, 지훈 씨. 당신 덕분에 SG는 생존할 수 있었고 저는 진정한 자유를 찾았습니다. 이내는 그에게서 보고서를 받아들었지만 시선은 지훈의 얼굴에 머물렀다. 그녀는 그에게서 6년 전의 그 남자의 흔적을 찾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자신과 하준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날 저녁 지훈은 이내와 하준이 머무는 이내의 본가로 향했다. 그들은 더 이상 비밀스러운 만남을 갖지 않았다. 지훈은 이제 하준에게 아빠라는 존재를 천천히 조심스럽게 알려주기 시작했다. 하준은 지훈의 강하고 믿음직한 모습에 빠르게 적응했고 그의 아빠다운 행동에 기쁨을 표현했다. 지훈은 하준에게 자신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은 듯했다. 저녁 식사 후 지훈은 하준을 침대에 눕히고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동화책 속 주인공은 쓰러진 성을 다시 일으켜 세운 용감한 기사였다. 하준은 잠이 들기 전 지훈에게 물었다. 아저씨, 우리 아빠는 언제 와요? 우리 아빠도 동화책 속 기사님처럼 강한가요? 지훈은 잠시 망설였다. 이내는 문 밖에서 이 대화를 숨죽이며 듣고 있었다. 지훈은 하준의 작은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내 아빠는 아주 강하고 용감한 사람이야. 그는 네가 태어났을 때 잠시 아주 먼 곳으로 긴 여행을 떠났단다. 그리고 이제야 내 엄마와 너를 지키기 위해 집으로 돌아왔단다. 너의 아빠는 바로 나란다. 하준은 잠에 취한 듯 눈을 깜박였지만 지훈의 말을 이해한 듯 환한 미소를 지었다. 정말요? 그럼 이제 매일 아빠랑 같이 동화책 읽는 거예요? 하준의 순수한 확인은 지훈의 가슴에 벅찬 감동을 안겨주었다. 물론이지, 내 아들아. 이제 아빠는 영원히 너희 곁에 있을 거야. 지훈은 하준의 이마에 입 맞추고 방을 나왔다. 이내는 문가에서 지훈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감격의 눈물이 맺혀 있었다. 지훈은 이내에게 다가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따뜻하게 품에 안았다. 그들의 포옹은 6년간의 고독과 격렬했던 전투를 위로하는 깊은 안식처와 같았다. 이제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운명적인 우연이나 전략적 동맹이 아니었다. 그것은 잃어버린 가족의 완전한 재결합이었다. 고마워요, 지훈 씨. 당신은 SG뿐만 아니라 우리 하준이와 저의 영혼을 구했어요. 당신이 돌아와서 정말 행복합니다. 이내는 감정이 북받쳐 목소리가 잠겼다. 지훈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이내 씨, 제가 당신을 떠났던 것은 제 선택이 아니었지만 이제 당신과 하준의 곁에 남는 것은 저의 가장 큰 선택입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로서 당신의 파트너로서 정의로운 삶을 살 것입니다. SG홀딩스는 이내와 지훈의 공동 리더십 아래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이내의 냉철한 경영 능력과 지훈의 혁신적인 기술력은 SG를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새로운 정상으로 이끌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탐욕에 맞선 용감한 싸움이자 운명을 거부하고 가족을 되찾은 기적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어느 맑은 주말 아침, 이내, 지훈, 그리고 하주는 세 사람이 함께 만든 작은 정원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하주는 지훈이 만들어준 작은 나무칼을 들고 용감한 기사놀이를 하고 있었고, 이내는 그들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SG 총재의 위엄이 아닌 가정을 가진 한 여인의 평온함이었다. 지훈은 이내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다. 이내 씨, 저는 더 이상 쓰레기통에 버려졌던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밤 당신이 저를 구하지 않았다면 저는 영원히 유령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당신이 저에게 새로운 삶을 주었고 가족을 주었습니다. 이내는 지훈의 손을 맞잡으며 대답했다. 우리가 함께 가장 어두운 밤을 이겨냈기에 이제 우리는 가장 빛나는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들의 시선은 푸른 하늘과 해맑게 웃고 있는 아들 하준에게 닿았다. 차가운 운명이 그들을 갈라놓으려 했지만 뜨거운 사랑과 굳건한 정의는 결국 그들을 하나의 가족으로 완성시켰다. SG의 미래처럼 그들의 미래도 희망과 강인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